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단원은 내용은 후백제 견인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2, 3, 4호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덜머리 일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본인은 482쪽에서 487쪽인데요. 내용은 한 5가지 정도. 1, 2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신라의 분열, 후삼국을 정립,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런 그 당시 지도로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는 후백제 역사개요. 요는 책에 교재의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 해가지고 아주 간략한 후백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은 3, 4, 5 요 세 가지입니다. 삼국사기에 정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가기에 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고기에 정하는 내용 일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 분열, 후삼국 정립,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금성이 신라인데 남쪽 양산 쪽에는 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천 쪽에, 그 다음에 상주 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성주, 충주, 여기는 지금 죽주, 북원은 지금 원주입니다. 명주, 강릉, 그다음 포천, 철원, 송악, 홍학은 이제 왕건이죠. 완산은 견인이고, 그다음에 장보도 있고요. 오다련이라는 거 전라도 쪽에 있습니다. 이런 소적들이 나서 신라의 중앙정부의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이런 곳에 각자의 세력을 구축해서 지금 이렇게 분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참사참 이제 세력이 강한 호족들이 주위 호족을 이제 병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견인이 전라남북도 지역에 대체로 호족들을 병합하고, 양길과 풍해가 지금 중부 이북지방을 병합하는데, 사실 풍해는 헌안왕, 신라 헌안왕의 서자라기도 하고 경문왕의 서자라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라 왕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자이기 때문에 풍해 살지 못하고 밖에 나가 살면서 처음에 선임이 됩니다. 선임이 되는데 본래 성격이나 품성이 무인기질이기 때문에 선임으로서는 별로 이제 몸에 적성에 맞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제냐 하면 889년에 견훤이 쪽에서 서남쪽 해안가 수비수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궁예는 892년에 양길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원래 귀인이라는 호족 밑에 좀 있었는데 양길의 휘하로 들어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양길에게 세력을 빌려서 먼저 강릉 쪽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강릉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원성왕과 왕권 다툼에서 밀리는 김주원이 이 강릉에 자리 잡고, 강릉 김씨들이 딱 잡는데 김주원으로부터 마지막 김순씨까지가 약 100여 년 동안 명주군 왕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궁예가 접순하긴 하는데, 아마 이 김순식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궁예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고, 아마 두 사람의 묘정의 내막에 어떤 합의가 있어가지고 궁예를 맞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궁예는 위쪽에 북부지방 쪽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면서 양길의 휘하에 있으면서들이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양길이 이제 궁예가 워낙 세력이 강해지니까 걱정이 되죠.
자기 자리가 왜 들어올까. 그래서 궁예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궁예가 먼저 끼임새를 치고 양기를 제거합니다. 독자 세력 구축하기까지 895년이고요. 그 다음 896년에 이 지역에 태봉이라는 나라를 설립하면서 양길 세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는 견인, 본래 신라, 그리고 태봉 이렇게 세 세력이 아주 강대한 세력이고 역차 세력들은 조그마한 지방에 작은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900년에 이제 견인이 896년이가 2년 그때 지금 무진주, 지금 광주지요. 광주를 점령하고 해서 독자 세력 구축했다가 다시 전주 쪽으로 올라오면서 900년에 완전히 이제 후백제를 제대로 후백제 건국을 합니다. 궁에도 이제 송악에 있는 왕룡의 그 투항을 받아들이면서 철원에 건설했던 이 태봉이 이제 이도를 합니다. 어디로 이도를 하느냐 하면은 송악으로 이도를 합니다. 이도를 하면서 국호도 변경을 합니다. 후고 우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901년에 우리 변경하면 904년 되면 또 마진이라고 국호를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918년에 궁예가 왕건에게 제거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927년에는 후백제가 신라 왕성에 침입하죠.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왕성에 침공하고 물러나면서 팔공산에서 왕건과 공산 전투를 부르는데 여기서 왕건이 그야말로 엄청 깨지죠. 자기 오른팔 신순겸, 김낙 다 죽고 자기는 야밤에 말 타고 달리다가 한참 달려 돌아보니까 뒤에 하늘에 반달이 떠 있다. 거기가 반야월이고 또 한참 더 달리다가 이제는 안 따라오겠지 하고 안심했는 곳이 안심이라야죠. 그만큼 왕건이 그 공산 전투에서는 엄청나게 견인에게 피해합니다. 그리고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기순을 합니다.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와 1,2천이라는데 지금 선산 부근에서 전투를 해서 그 전에 견인이 자기 아들 그 삼부자의 반란을 위해서 견인이 왕건에게 투항을 하고 그 장자가 신금인데 신금이 제 2대 왕이 되는데 그 신금과 전투를 벌임으로 해서 완전히 후백제 몰라하고 936년에 이제 고려가 부산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은 후백제 내용을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백 역사 계열을 보면은 견인이 출생과 성장은 867년경에 상주지방 농민의 아들을 출생하고 신라군의 서남 해방수 서남 쪽에 바다 당위군으로 근무하면서 공을 세워서 비장이 됩니다. 그 변과 결국 892년에 진성왕 이왕 때 국정이 문란해지자 반란 세력을 규합해서 무진주를 점령한 후에 독자 세력을 선포하고 900년에는 완산주 즉 전주에서 백견을 개성한다 하면서 국호를 백제로 하여 도읍하여 900견을 건립합니다. 그 다음 후백제의 다른 여타 호족들과 또 고려와 고려 왕건과 세력 다툼 내용은 901년에 신라 대야성도 공격하고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즉 궁예를 몰아내고 추대되지요. 그때 이제 왕건에게 하례의 글을 보냅니다. 다음은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음 후백제 견인의 2부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920년에 신라 대약성과 진례성을 공격하고 927년에는 금품성,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신라에서 왕건에게 구금병을 요청합니다. 구금병 오기 전에 우리 전에 지난 단원에 다 했죠. 신라 경주를 습격하고 또 다시 왕건과 정산 전투에 승리하고 신라 대목성 양목 지금 양목입니다. 군이 양목 정산부용은 성주입니다. 부곡성 의성부 등을 약탈합니다. 930년에 왕건과 고창 정투에 또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부자의 불화로 폐망을 하는데 932년에 견인의 신하 공직이라는 자가 고려에 통화하고 933년에는 운주를 친정하고 즉 왕건이 운주를 친정해서 지금 요 웅진이 공주지요. 공주 이북의 30여 성을 모두 왕건에게 잃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근에 왕건은 해로를 통해서 지금의 광주 나주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900대는 아르위로 고려의 세력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935년 장자 신금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권인을 금산사 유폐를 하고 자기 서동생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물주려 하는 금강을 비살하고 그러니까 견인이 그때 몰래 고려에 투항을 하고 그 뒤에 또 경순왕도 고려에 귀순합니다. 그리고 936년에 견인의 사이 박영규와 고려에 내행을 하면서 일선전투, 선산의 선전투에서 임금이 패배하고 항복을 하면서 결국 44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우상국을 통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상주가 견인의 고향이 되었죠. 견인산성인데 삼국시대 성이라는데 엄청 견고하죠. 저도 가보고 한번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진짜 그때 있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장기업성처럼 그 성하고 장기업성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진짜 한번 가보시면 상주에 가면 있습니다. 상주 견인산. 근데 이게 뭐 견인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견인이 사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사불성에 나오는 사불성은 이게 아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이 견인산성이 불리는 견인산성이 이렇게 견고하게 사라져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지나는 내용. 삼국사 본전운. 견인 상주 가헌년 있냐. 견인은 상주 가헌년 사람입니다. 가헌이라는 곳이 지금도 명칭으로 남아있습니다. 문경 가헌으로 남아있습니다. 함통 8년 정해생. 함통은 당의종을 여는데 867년에 태어났습니다. 본성은 이씨입니다. 본성은 이씨고 후위 견위성. 후의 견을 성씨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부아자개. 아버지는 아바자개이고 이농자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생활했는데 광계 중거 사불성. 광계 중에 광계는 당희종이 있는데 885년에서 887년 약 3년 사이인데 그 중간에 사불성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불성은 지금 상주인데 자칭 장군이라 하고 있는데 유사자 자기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계지명 의세 모두 의세는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모두 세상에 이름이 났다 이 말이죠. 흰호 걸출 견인은 그 이름이 아주 걸출하고 견인을 걸출하고 또 다 지략이 많았다 뜻입니다. 다음 이재각이 운. 자, 이재각이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대왕 비사도 휘왈 백성분. 이건 성자는 세 글자부터 셈의 성자인데 백성은 휘호가 백성부인인데 진흥대왕 비가 사도부인인데 그 휘호가 돌아가시고 나중 뒤에 백성부인이라는 휘호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제3자 구령공지자. 즉 진흥왕의 셋째 아들 구령공의 아들입니다. 제3자 구령공지자. 구령공의 아들이 파진간입니다. 파진간 선품인데
파진간 선품지자 각간 진자 작진. 파진간 선품의 아들은 각간 작진이다. 처왕교 파리 생일 각간 원선. 즉 작진의 처왕교 파리가 각간 원선을 낳았다. 원선. 시위 아자개야. 원선, 각간 원선이 바로 아자개다. 아자개는 바로 견인의 부친이죠. 자지 제1처 상원부인 제2처 남원부인. 요 자는 아자개를 말합니다. 아자개의 제1처는 상원부인이고 제2처는 남원부인이다. 생오자 일녀. 오자 5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기장자서 상부휘니라. 요 상부는 견인이 왕건에게 투항할 때 왕건이 붙여진 직명입니다. 자기 높여서 상부라고 불러준 겁니다. 이건 이ren스님 썼으니까 고려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직책 고려에서 준 직책입니다. 상부 견인, 헌 견인입니다. 견인이고 이자 장군 능애. 두 번째 아들은 장군 능애이고 삼자 장군 용계. 삼자는 장군의 용계이고 사자 보계. 사자는 장군이라는 칭호가 없네요. 그냥 보계. 오자 장군 소계. 자, 다섯째 아들은 장군 소계입니다. 일여 대주도금. 한 딸은 이름 대주도금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가기에 기록된 견인의 가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진흥과 사도분 사이에 구륜공이 제3자 구륜공이 태어나고 구륜공은 선품 파진간을 낳고 선품 파진간은 각간 작진을 낳고 작진은 왕교 파리 부인 왕교 파리 사이에 원선 아자개가 태어납니다. 원선 아자개는 상원부인과 나원부인 사이에 견인 능애 용계 보계 소계 대주 도금이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견인이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다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앞에 보면 견인의 본성이 이시라는 게 나오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이시 가가에서 자기의 그 가게에서 뛰어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또 하고 또 이 견인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위장이랑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좀 그래요. 우리 그 교수님 그 주석 다루는 곳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렁이 아들 후백제 견인. 그 견인에 대한 출생 그 설화도 지렁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고기운, 또 고기에서 이르기를 석일 부인 그 광주 북촌. 옛날에 한 부유한 사람이 광주 북촌에 살았는데 그 유일 여자 한 딸이 있었다. 자용 단정, 자태와 용모가 단정했다. 위부활 매유일 자이남 도침교혼. 아버지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말입니다. 매번 매일 한 자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와서 정을 통한다. 그러니까 부위왈, 요 글자만 서로 바뀌었죠. 위부왈, 부위왈. 요는 아버지가 일러 말하기를 이렇게요. 위에는 아버지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의 장사 관침 자 그이. 자, 너는
장사 긴 실을 관침 바늘에 꿰어서 자기이 그 옷에 자 꽂아 두어라, 낄러 두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종기 그대로 따랐다. 지명 심사 북담하. 지명은 밝아오자 이 말입니다. 날이 밝자 심 찾았습니다. 사의 북심담하. 즉 북담의 북담 쪽 북쪽의 담 아래에서 그 시를 찾았는데 침자의 대구인지요. 구인은 지렁이 구자, 지렁이 인자입니다. 큰 지렁이의 허리에 그 침이 꽂혀 있더라. 자, 찔려 있더라. 후, 인, 임, 생, 일남. 그 후로 이로 인하여, 즉, 밤마다 와서 정을 통한 걸로 인하여 임신을 해서 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년 15, 15이 되자 자칭 견은, 자칭 스스로 견은이라 했다. 지 경고곤년 임자 칭왕. 경고곤년 임자 당소종 연원대 892년에 이르러 칭왕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입도 완산주. 완산주의 도읍을 세우고 니 43년 동안 다스렸다. 이 청태원년 가보. 청태원년은 후당 폐제 연원대 요 원년이 아니고 2년 을미랍니다. 가보는 을미인데 935년에 핀지 3자 찬역 견인의 세 아들이 찬역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핀, 투, 태조. 견인은 태조 왕건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자, 책에는 건강이라고 나오고 있죠. 건강이라고 신검적이. 자, 신검이 왕위에 즉위했다. 천법 원년 경신. 천법 원년은 언젠가 하면 후진 고조 연원대 936년입니다. 936년 여 고려병 회전의 일선군. 고려병과 회전이란 말은 두 부대가 군사가 모여서 전투를 했다는 뜻입니다. 회전의 일선, 군 일선군에서 함께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패적 국망운. 백제가 패해서 나라가 망했다. 근데 패적이라는 뜻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요 적자가 어떨 때 쓰느냐,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자기 나라의 패전을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즉, 제3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 지금, 자기는 누군가 하면은, 이련선님입니다. 이련선님의 본국과 전쟁을 했어서 다른 나라가 썼을 때 패적이라고 쓴다. 그렇게 사전에 여러 군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은 균인. 또 요건 조금 신기한 이야기죠. 초, 휜, 생, 유, 보시. 전, 견인이 태어나서 유는 젖 먹을 유자입니다. 저 비석에 오면 여자분들의 비석에는 유인이라고 쓰죠. 유인 뭐 경주 최씨니 뭐 이래 쓰는데, 요 유자는 어린 나이에게 젖먹일 유자니까 유인이라고 쓰는 비석에는 반드시 아기를 낳은 여자에게 유인이라는 그 글자를 씁니다. 보는 강보의 줄임말입니다. 강보, 즉 강보여 사여 있을 때, 즉 젖먹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다시 부경우야. 아버지는 들에서 밭을 갈고 모향지. 향은 향엽의 준말인데, 향엽이라는 뜻은
들의 음식을 날라가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의 음식을 날라가는 것을 향엽이라고 합니다. 모향엽지에 엽자가 주는 겁니다. 모향지. 어머니는 들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닦아는데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이, 아, 치, 우, 임하 그때 견인이 아직 젖먹이에 있었기 때문에 업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애를 숲풀 아래, 즉 나무 아래에 그늘에 놓아두고 즉 눕혀놓고 그렇게 밥을 날랐다. 호래 유지라. 그때 호랑이 와서 젖을 먹였다. 향당 문자 이언이라. 향당 문자는 마을에서, 향당 마을에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이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급장 채모 웅기라. 급장이라는 것은 장은 장성하염에 이르러 말이야. 장성해서 체격은 웅장하고 모습은 기했다. 용모는 기했다. 채모 웅기는 체격은 웅장하고 그 모습은 기했다. 직이 획척당 불번이다. 척당은 뜻이 크고 기계가 있다 이런 뜻인데 뜻과 기계가 매우 크고 활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범, 범은 범인, 보통 사람 이런 뜻입니다. 범상치 아니했다. 보통 여기 비자를 많이 써요. 비범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불범이라고 썼네요. 범상치 아니했다. 종군 입 왕경. 서울의 광경은 서울입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종군, 군에 종사를 했습니다. 부 서남해방수. 부는 부임했다. 서남해방수는 서남쪽 바닷가 방위군으로 수자리 숫자입니다. 방위군으로 부임해서 침과 대적, 즉 침과 창을 베고 말이죠. 창을 베개 삼아 대적, 적과 적을 대적했다. 적과 적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래 수자리를 해안가 방위를 서면서 잠잘 때도 창을 베고 적이 혹시 오면 언제든지 전투태세를 임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침과 대적. 기항위 사조를 선이라. 기계가 항상 사졸죠. 군조를 사졸이라고 합니다. 사졸들의 선두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위 비장. 로는 공로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워서 비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음, 주인 후백기를 세우다. 경상도 출신 그가 전라도 미신을 얻은 이유. 이거는 이 교재에 안 나옵니다. 위에 요거만 나옵니다. 방소종 경보곤년 892년입니다. 신라 진성왕 제위 6년. 때는 신라 진성여왕 제위 6년에 폐립 제척. 폐립은 아주 총애하는 신하, 폐신을 말합니다. 폐신. 립제척이는 폐신을 옆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신을 옆에 가까이 두고 이 말입니다. 립자의 숫자입니다. 수제척입니다. 수제척. 옆에 세워두고 절농국권. 요 농은 농단하다 이 뜻입니다. 농단하다. 요즘 국정농단에서 많이 나오죠. 몰래 국권을 농단했다. 즉 농단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뜻입니다. 몰래 나라 권한 국권을 농단해서 이익을 독점했다는
강기문이라. 강기, 그러면 기강이죠. 기강이라고 쓰는데, 여기 강기라고 해요. 강기문이는, 문은 문란하다. 이는 해이하다는 뜻입니다.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져서, 근데 국정을, 배신들 옆에 서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니까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졌습니다. 거기다 가지이기근, 거기다가 더 보태했던 것이 기근이 더 보태져서 백성유의, 백성들은 모두 떠돌아다니고, 유의 떠돌아다니고, 운도봉기, 도둑의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때 견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휜 저류 반심이라, 견인도 몰래 반역할 마음이 있어서, 휘도려라. 휘는 휘바람이 됩니다. 휘하고 휘바람을 불었다는 뜻입니다. 휘바람 불 휘자, 소자입니다. 참 휘가 아니고, 자꾸 소, 휘바람 불 소입니다. 휘바람을 불어서 도려는, 여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반려자 하죠. 반려자.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았다. 요거는 휘바람을 불어서 취 모았다는 것은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불러 모아서 행격 경 서남주현, 즉 서남쪽에 서울의 경은 서울입니다. 경주의 서남쪽 주현을 공격해 나갔다. 앞으로 진행해갔다. 소지 향응이라. 다다르는 곳마다 향응, 향응은 호응과 같은 뜻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호응을 해줬다. 순월지간은 약 한 달 내외를 말합니다. 한 달 내외 지간에 열을 순자고 다룰 자인데, 한 달 내외 지간에 중기 5천, 무리가 5천에 이르렀다. 중기 5천, 무리 5천에 이르렀다. 섭, 무진주 자왕. 드디어 무진주는 지금 광주입니다. 무진주를 습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불감, 공연칭환. 다만 감히 공공연하게 왕이라고 칭하지는 못하고,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공공연히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자서위, 요 서는 서명하다는 뜻인데, 문서상이나 이런데 또는 자기의 자신 직명을 적는 것을 써라 자서서 서로 어떤 문서나 자기의 직명을 적었는데,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은 신라, 서남, 도통, 행, 전주, 자사, 겸, 어사, 중성, 상주국, 한남군, 계곡공이라. 여기 뭐 신라 들어가는데 계곡이라는 말이 아마 요즘 같아서 참 조선시대였던 계곡이 들어갔다 하면 바로 뭐 신라가 권력만 그때 힘만 있었던 바로 처단감이죠. 어쨌든 이런 직명을 문서나 이런 데 썼다 이 말입니다. 왕이라고는 원치 않고 계곡공이라고 칭했다. 용기원년 기유야라. 용기 당소종 이런데 889년입니다. 889년에 이룬 경국 원년 임자라. 또는 다른 데서는 당소종 연호 892년, 즉 이렇게 이런 칭호를 쓰기 시작한 데가 889년이라고도 하고 892년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892년설이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북원적 양길운강. 북원은 원주를, 지금 원주입니다. 원주의 도적 양길이
굉장히 강했다. 웅장하고 강했습니다. 궁의 자투위 휘하. 궁에는 스스로 그 휘하에 토항했다. 권 문지 견인은 이 소리를 듣고 요수 양길 지휘 비장. 요는 멀리서 수는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수여했다. 양길의 직위를 비장으로 삼아 비장으로 수여했다. 양길에게 비장이란 직위를 수여했다 이 말입니다. 휜 서순지 완산주. 근원이 자기가 점령한 재앙을 순방하는데 완산주에 순방하면서 완산주에 이르렀을 때 완산주에 이르렀을 때 주민 영노 주민들이 함령하면서 그 노고를 위로하자. 희덕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위좌우왈 좌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백제 개국 600여 년 백제가 개국한 지 600여 년에 당고종이 신라의 청을 들어 견 장군 소정방을 파견해서 이 선병 13만 월해. 선병은 배를 탄 병사 수군을 말합니다. 수군 13만 명을 바다를 3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원래는 바다 건넜습니다. 수군 13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신라 김유신 권토역 황산. 신라 김유신이 권토라는 말은 권이란 말은 이제 종이를 뚫뚫 많은 걸 권이라고 합니다. 권토는 역은 지나오다는 뜻입니다. 황산을 땅을 말아 펴듯이 확 지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휩쓸고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황산을 휩쓸고 지나오자 가서 당병 합공 백제 멸지라. 당병과 합공 군사를 합해서 공격을 해서 백제를 멸했다. 여금 감불입도 이설 숙분호라. 얘는 납니다. 내가 지금 감히 입도 도업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뜻입니다. 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숙분, 설은 눈설 따지면 여기는 씻다는 뜻입니다. 숙분, 오래된 분함, 즉 백제인들의 그 오래된 분함을 씻지 아니하면, 도업을 세워서 오래된 분함을 씻지 아니하면 안 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감불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 불감이라고 나왔죠. 그거는 감히 뭐뭐 할 수 없다 이 뜻이고, 이거는 감불은 감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도업을 세워서 백제의 그 묵은 원한을 씻지 감히 안 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수 자칭 후백제왕, 드디어 자칭 후백제왕이 되어서 설관분직 관직을 설치하고 직급을 나누어서 관직을 설치하고 직급을 나누어서 백제를 건설했다 이 뜻입니다. 설관분직이란 말은 나라의 통치 기구를 완전히 정비했다는 뜻입니다. 설관분직. 당 광화 3년. 때가 당의 광화 3년, 즉 당 소동이었는데 900년이라. 신라 효공왕 4년이라. 신라 효공왕 4년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금산사 미륵전인데 아마 그때도 이 건물이 이대로 있었지 않나 싶어요.
금상사 미륵전에 견인이 자기 아들들이 반란해서 갇혔다가 탈출해서 왕건에게 투항하죠. 그 미륵전 사진 찍었는데 갖다 붙여봤는데 너무 어두워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